삶이란 무엇보다 삶의 문제에 맞서는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삶의 만족은 상당 부분 그런 도전에 맞서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해내는 데서 비롯된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두면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더 자유롭고 어린 시절처럼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연락, 미래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삶 속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주변 환경이 나를 압박하는 것 같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책 우리 마음엔 무적의 여름이 숨어 있다에서는 삶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야말로 더욱더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라고 매우 강조합니다. 운동이야말로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줄기를 바라지 말고 더 많은 스키를 바라라.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6개월간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처방했더니 뇌의 여러 영역의 부피가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적이 최대로 증가한 부위는 바로 전전두피질이 속한 뇌의 앞부분이었다. 일주일에 3번 노르딕 워킹이나 체조를 한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그 밖에 운동을 하면 해마의 부피가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 해마가 매년 약 1~2%씩 수축한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40분씩 산책만 해도 이런 부피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나아가 1년간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자 60대 후반 참가자들의 해마 부피가 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 결과는 특히나 고무적이다. 이 연구에서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팀은 일군의 조현병 환자들과 건강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3개월간 일주일에 3번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도록 권했다. 그러자 단 3개월 만에 해마 부피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평균 약 12%가 증가했고 보통 사람들은 약 16%가 증가했다. 참가자들 중 한 사람은 자그마치 20%가 증가해 육안으로도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모든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신체 운동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해소시키는 뇌 영역을 새롭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소중한 이유는 삶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모두 제거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줄어들기를 바라지 말고 더 많은 스키를 바라라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삶이란 무엇보다 삶의 문제에 맞서는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목표를 추구하다가 장애물을 만난다고 곧장 꺾이거나 포기하겠는가? 삶의 만족은 상당 부분 그런 도전에 맞서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해내는 데서 비롯된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마음의 저항력도 높아지므로 인생에서 만나는 위험과 장애물, 패배에 그리 굴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능력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일만 한다는 뜻이다.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간혹 실패를 하는 사람만이 본인 능력의 한계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안다.
알다시피 아이들은 특히나 모험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자칫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게끔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과제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들이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끊임없이 한계를 시험하고 넘어서기에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두면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더 자유롭고 어린 시절처럼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다. 삶의 도전에 맞서 운동으로 방어력을 강화하지 않았을 때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을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삶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감에 사로잡혀 조깅화를 신고 달리기 시작한다고 해보자. 꿀꿀한 기분을 떨쳐내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걸린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혈관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생각은 마구 질주한다. 조깅이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기에 평소보다 더 통제되지 않고 더 강하게 질주를 한다. 이 모든 것은 일단은 상태를 악화시킨다. 하지만 오래 달릴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힘을 잃는다. 더 먼 길을 뒤로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잠잠해지고 뒤로 밀려난다.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가 점점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몸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라도 하듯. 정말 그럴까 싶지만 45분 뒤에 집에 도착하여 조깅을 나갈 때 느꼈던 그 무거웠던 마음은 더 이상 많이 남아있지 않다. 운동은 신체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드레날린과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뛴다. 하지만 운동을 마친 뒤에는 높은 이완 효과가 찾아온다. 혈압이 낮아져 원래 수준보다 더 떨어진다. 신체는 신체적 스트레스에 안티스트레스 웰리스 프로그램으로 반응해 다시금 생리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웰리스 프로그램의 효과만 남고 순전한 회복이 찾아온다. 운동은 일종의 스트레스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 연구진의 실험이 이를 인상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는 운동이 뇌와 정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최초로 보여주었다. 이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우선 30분간 러닝머신을 뛰었다. 그리고 대조군은 이 시간에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발목 돌리기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을 하며 몸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운동을 마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모든 참가자는 MRI 스캐너 속으로 들어가 계산 문제를 풀어야 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암산을 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무뚝뚝한 실험 주제자가 친절하게도 그들의 암산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적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런 실험이 불쾌했겠지만 과학에는 도움이 되었다. 실험 결과 조깅을 한 뒤 암산 문제를 푼 사람들은 실험에 임하며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도 암산을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그다지 많이 분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머신을 뛰고 난 뒤라 스트레스 받는 일에도 그다지 기죽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뇌 스캔은 참가자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조깅을 한 사람들은 암산 중에 해마가 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다시피 해마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 신체 운동이 해마를 자극하여 운동을 하고 난 뒤 해마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자신의 기능을 더 잘 발휘했던 듯하다. 따라서 운동은 뇌가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감소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준다.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므로 운동은 스트레스 또는 더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 조절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여기서 이로운 점은 동료의 기분 나쁜 말이나 신기하게도 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아드는 나쁜 소식과는 달리 운동은 난데없이 벼락처럼 떨어져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동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우리는 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수준을 적절한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 스스로 원하는 만큼 달리고 러닝머신을 뛰고 수영하고 역기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젠 됐다 싶을 만큼 말이다. 더 많은 신체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원한다면 속도를 올리거나 한 바퀴 더 돌면 된다. 운동은 의식적으로 분량을 통제해가며 스트레스 조절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훈련을 해두면 스트레스 상황이 뒤에서 우리를 덮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말이다. 자, 결론을 내려보자. 일상에서 운동을 가능하면 많이 하라. 나는 약간 길게 통화할 일이 생기면 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걸어 다니면서 통화를 한다. 걸어 다닐 때면 좋은 생각도 곧잘 떠오른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내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운동이 일상의 구성 요소가 되게끔 운동을 일상에 편입시키면 좋다. 출근길에도 엘리베이터 대신 되도록 계단을 이용하라. 멀지 않은 곳이라 자전거를 타고 가나 자동차를 타고 가나 걸리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라. 사람을 만날 때도 공원 같은 곳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다.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조깅을 한다. 몇 개의 덤벨과 캐틀벨을 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번 트레이닝을 한다. 내 친구 하나는 태생이 상당히 게으르다. 하지만 친구랑 축구를 하는 건 좋아해서 미리 축구하자고 단단히 약속을 해놓음으로써 최소한 나만큼 운동을 한다. 만보기 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이에 힘입어 의욕적으로 걸음수를 늘려가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운동을 할까 말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서는 편이 더 낫다. 일단 망설이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속속 떠오른다. 그런데도 한참 동안 운동을 게을리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라치면 다음과 같은 연구를 떠올려 보자. 미국 연구자들에 따르면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해서 통계적으로 1시간 동안 조깅을 해주면 추가로 수명이 7시간 늘어난다고 한다. 물론 무한정 쉬지 않고 뛴다고 무한정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므로 이런 계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운동의 힘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하겠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나처럼 일단 쉬어주기를 권한다. 자, 책을 덮고 한 바퀴 돌며 몸을 움직이고 오라. 그런 다음 수명이 늘어나고 기분 좋은 상태로 다시 책으로 복귀하라. 여기까지 우리 마음엔 무적의 여름이 숨어 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몸 건강과 더불어 마음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동은 신체를 단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욱 튼튼하게 단련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삶이란 문제에 부딪히면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 문제와 장애물을 잘 이겨내기 위해 운동은 필수 요소라는 점도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으로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